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윤석진입니다. 오늘 제 모습 어떤가요? 제가 오늘 분석할 캐릭터가 저보다는 약간 연배가 아래일 건데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직종입니다. 예, 대기업의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김 부장. 예, 그럼 바로 아시겠죠? JTBC 토일 드라마이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에서의 김 부장 김낙수라는 캐릭터입니다. 유승용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죠. 드라마 안에서 그 통신 대기업 ACT라는 그 대기업의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무려 요즘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서울에 아파트를 샀고 또 아들 명문대 대학까지 보낸,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아주 위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기업 부장과 서울 자가 아파트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그 평범한 중산층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부장 그리고 경기 전세 아파트라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그러면은 뭐 엄청난 것 같죠. 사실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마 서울 상류 주식 2% 이상 뭐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김 부장, 김낙수 부장 실속이 없습니다. 왜 실속이 없느냐 하면은 서울 자가, 그것도 강남은 아니에요. 저는 뭐 강남, 강북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강북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 그 구축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의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거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그 피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 노후 준비 자금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그 명세빈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아내가 아무리 봐도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그 생각이 바로 문제라고 걱정을 하면서 노후 대비 준비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 그러는데, 김낙수, 도대체 당신 나를 못 믿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 부장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원 승진이 아주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 조정으로 명퇴까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 아내가 굉장히 현명한 거였죠. 그래서 아내는 결국 김 부장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중 얘기긴 합니다. 이 웹소설 원작으로 웹툰으로도 만들어졌던 그걸 원작으로 하고 있는 JTBC 토일 드라마, 바로 ACT 영업 1팀장 김낙수 부장의 캐릭터 감정, 첫 번째 감정 포인트입니다. 회충제입니다. 예, 회충제, 구충제가 아니고요. 예, 회사에 충실한 게 죄는 아니잖아. 예, 좀 익숙한 표현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그걸 좀 패러디한 건데요. 회충제, 회사에 충실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김낙수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려지긴 합니다. 영업 1팀의 부장인데 영업 2팀의 도진우 부장이라고 하는, 좀 젊어요. 이 젊은 친구는 자기 그 영업팀 그 직원들에게 또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도 막 쏘고 막 이러는데,
김낙수는 우리 커피 핸드드립 커피 한 잔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믹스 커피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젓는 거를 핸드드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 그 팀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김낙수의 어떤 회사 생활의 한 방식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김낙수 부장은 회식 끝나고 2차로 노래방을 갈까? 만약 간다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낙수 부장이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라는 뭐 이런 상상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제 상상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마 부장 승진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노래방을 갔을 것 같아요. 김낙수 부장이 그 입사 시험을 봤을 때가 IMF 당시였어요. 그 IMF 당시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했던 그 또래들은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세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뭐 IMF로 뭐 나라가 완전 뭐 국가 부도 상태 이렇게 됐는데 일자리가 뭐 있겠어요. 뭐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도 다 구조조정 해고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낙수는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IMF로 저는 그 직전 상황에서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면은 아마 97년 그 즈음에 유행가가 김낙수 부장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노래방에 간다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모시는 상사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상무가 되어 있는 백정태 상무인데요. 그 백정태 상무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열심히 불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김낙수는 백정태 자기가 모신 상사 그 백정태의 자식들 졸업식을 챙기느라고 정작 자기 아들 졸업식에는 한 번도 못 간 처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명문대에 합격을 한 그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뛰어난 뭐 실무 능력, 업무 스킬, 그래서 입사일에 단 한 번도 승진을 놓치지 않았고 임원 승진도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자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입사 동기가 막 구조조정 대상이 돼가지고 뭐 오지 발령이 나느니 마느니 하면서 막 자살소송까지 벌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마치 정말 남의 일처럼 바라봤는데 졸지에 구조조정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자살소송을 일으켜가지고 강제 인사조치에서는 좀 벗어난 그 동기가 가야 했었던 그 자리에 이제 김낙수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형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그 백정태 상무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 백정태 상무는 사내 정치 기술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낙수가 정말 그 젊은 시절부터 이 백정태를 철저하게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회사에서는 백정태를 상무로 만들어준 게 바로 김낙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배신당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만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임원 교육이라고 둘러대고 아상공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본사로 복귀를 꿈꾸기는 하는데 현실은 공장에서 그 개똥을 치우는 신세이기도 하고, 그 공장 그 안전관리관으로 가는데 실은 그 자리에 이 본사에서 밀려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비전문가가 와서 실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현실 그 풍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딱 그 정말 기계음처럼 점심시간 12시 딱 되면은 안내방송이 나와요. 점심시간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1시 되면은 점심 끝났다. 다시 근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시계
뒷장치처럼 이게 그냥 뻔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상이긴 하는데, 거기서 김낙수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방송이 나오자마자 밥 먹자라고 그 반장이 외치면은 막 정신없이 달려가. 뭐야, 이거 도대체 뭐지? 점심을 먹는데 싶었더니 그 공장 일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늦으면은, 달리기 위해서 늦으면은 국물도 안 남아있는, 밥을 못 먹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닭볶음탕 뭐 이러면은 닭은 없고 감자 하나 남아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어이없어 하면서 그 후식으로 나오는 요플레 이거를 이렇게 좀 쌓여 있으니까 2개를 딱 챙기는데 반장이 1인당 1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망하죠. 그 상황이 굉장히 민망해서, 아니 난 뭐 반찬도 못 먹고 그래서 내 2개 1인당 1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본사에서 왔어. 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그 반장, 정은채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주영이라는 반장인데요. 본사에서 뭐 요플레 2개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상황을 겪기도 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게 본사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공장으로 밀려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서 또 그 반장에게 그렇게 면박을 당하니,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요플레 2개 먹었다가 면박을 당한, 정말 딸뻘되는 직원에게 면박당한 그 하루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밀어낸 그 본사에서 자기가 없어가지고 영업팀이 막 업무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막 그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상상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상상일 뿐이고, 현실은 개똥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이다라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이주영 반장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가고 싶을 때 가세요. 그러면 돼요. 여름이니까 강아지 물 좀 자주 갈아주세요. 여름이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정말 세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잊고 있었다. 이것이 좌천이고 귀향이며 회사를 제 발로 나가게 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도 김낙수가 누굽니까? 본사 복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직원 숙소죠. 거기 직원 숙소에 아마 소파 밑인가 이렇게 자기 그 자리에 거쳐갔던 전임자들이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읽다가 알게 돼요. 이 아산 공장에서 유일하게 생존을 해서 본사로 복귀하고 그리고 임원까지 단 사람이 딱 1명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사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캐내가지고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임원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고, 김낙수가 그 입사시험 면접 당시에 그 바로 면접관이었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운명인가 인연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어떤 빛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본사에서 어떤 뭘 일을 시키면 지시가 내려오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치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언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사 복귀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어쨌거나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자기를 이쪽으로 완전 좌천 팽시킨 백정태 상무하고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백정태 상무가 김낙수 부장을 만나기로 한 거는 인사팀에서 약간 뭔가 오다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아산공장과 관련한 그런 오다였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원 절감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미비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사람들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담당해야 되는 게 김낙수이기 때문에
이 김낙수를 다시 본사로 불러 올리느냐 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백정태 상무에게 그 인사팀의 팀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태 상무가 김낙수를 만나러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서두를 까는 거죠. 진짜 꼰대처럼. 넌 일하는 게 아니야. 넌 일하는 흉내 맞는 거야. 일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건데 넌 책임감이 없어. 라고 하면서 김낙수를 식사 자리에 바로 면박을 주는 거죠.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 말에 김낙수 그래도 서러우는데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세게 쏘아붙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불운은 형이 내 사수였다는 거야. 백상마와 같이 멱살잡이를 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근데 막 식사 자리 그 일식집인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방 바깥으로 소리가 막 사운드 소리가 들려온 직원들 달려오는데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러고 안에서는 막 되게 재밌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슬프죠. 좀 굉장히 웃기지만은 슬픈 현실이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거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면은 회충죄죠. 회사에 충실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김낙수. 과연 누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수 부장의 행태를 보면은 막 답답하고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회사에 충실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 왜 충실했는가? 돈을 왜 버는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감정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속빈 강정 같은 꼰대 가장입니다. 김낙수는 처음부터 꼰대라고 불려요. 그것도 전형적인 꼰대. 심지어 김낙수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 김수겸도 아버지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도입부에 좀 있었는데 김낙수가 자기 아들 그 대학에 입학한 아들 인턴 이거 시키려고 인사팀에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부당한 청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인턴 그 면접장에서 이미 정보가 다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김낙수라는 것도 있고 이러니 그 김수겸 입장에서는 얼마나 면구스럽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겨를은 없는데 이 김낙수는 자기 대기업 김 부장이잖아요. 그 힘으로 아들 인턴 자리까지 딱 해줄 수 있는 폼 잡고 싶었는데 이 폼 잡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우리 오래간만에 외식하자. 회식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외식하자라고 제가 회식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중식당으로 와. 이러고 얘기를 하고 예약도 해요, 얘가. 갔는데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길길이 날뛰는 거죠. 내가 누군데, 왜 예약이, 예약을 한 게 확실합니까? 라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예약돼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 직원이 사장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그 중식당 사장님 와서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죄송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방을 이제 안내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딱 폼 잡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한마디 하세요. 부장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디 다른 단골, 다른 자주 가시는 식당이 생기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예약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회사 앞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때 가던 그 중식당에 예약을 해놓은 거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겠다라고 했던 여기는 왜 예약을 안 한 이 상태였는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 김수겸 아들이 아버지 직원에게 여기 그 직원에게 당장 사과하시라고 막 소리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김낙수는 야 인마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러고 사과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버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저히 밥 먹을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내도 막 정말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당신은 그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뭐 맛있게 먹고 와 이러고 아내도 먼저 일어나 버려요.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동그란 테이블에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김낙수 멍하니 이러고 있는데 중식당 사장의 아들이죠. 사장의 아들이 그 무슨 요리 하나를 좀 들고 오면서 죄송한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죄송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서비스라고 주는데 그거를 보던 김낙수가 정말 미치겠는 거죠. 사실 상상만 해도 막 그래요. 굉장히 이 만만한 것 같지만 실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만한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심정인데 이 김낙수의 심정을 이 미묘한 얼굴 표정으로 연기를 해요. 유승용 배우님께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김 부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 유승용 배우의 연기의 백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꼰대로 각인이 돼 있고 뭐 집안에서도 그런데 직장에서라고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영업 1팀의 직원들도 김낙수가 뭐 임원 승진이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싫은 게 있어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아주 잘 지시를 잘 따라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지시 그리고 그 지시 때문에 막 영업팀이 발칵 뒤집히는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팀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김낙수는 그냥 뒷담화의 주인공인 거죠. 그것도 영업 2팀의 좀 젊은 그 도진우 부장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낙수의 원죄는 이 IMF 시대에 취업에 성공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다 했어요. 뭐든 다 내주면서 간이고 쓸기고 다 내주면서 살아남았는데 세상은 IMF가 끝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IMF 그 이후 상황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무한생존 경쟁으로 치달아간 거죠. 세상은 그렇게 무한생존 경쟁으로 치달아갔고 그것이 김낙수 부장의 25년 직장 생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꼰대라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마인드는 진짜 꼰대긴 하는데 외모, 행동 이런 거는 좀 젊은 척을 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영포티, 젊지도 않으면서 젊은 척 하려고 이 영포티의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다시 생각해도 김낙수는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승진했고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에 구축, 자가 아파트도 마련을 했고 아들도 명문대를 다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인정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쓸모가 다 된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 김낙수가 처음 영업팀 발령을 받아가지고 영업 나갈 때 운전을 했던 영업용 차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스틸이에요. 스틱. 오토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 뭐 주차장에 무슨 골동품처럼 이렇게 있던 거를 가지고 오랜만에 현장 영업 뛴다고 나가는데 그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관리팀에서 이건 이제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폐기 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딱 이 오래된 25년 된 스틱 차량 폐차되는 그 차량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 거고 자신이 그동안 읽었던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정태 상무의 배신, 팽당해서 아산공장으로 좌천당하면서 드러난 그의 자리는 그가 아니어도 괜찮았던, 상관없었던 텅 비어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김낙수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직원이었을 뿐이고 가정에서도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그런 가장이었어요. 속 빈 강정 같은 꼰대 가장. 그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낙수 부장과 비슷한 또래가 아마 50대 전후 그 연배들일 건데 김낙수 부장과 비슷한 또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대기업 김 부장은 아니어도 이 김낙수에게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언젠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연민, 그 연민의 감정이 김낙수에 대한 몰입을 끌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죠. 이 PTSD라고 얘기하는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드라마일 뿐인데도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자꾸 연상이 되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일부긴 하지만 그런 시청자들도 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김낙수 부장이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는 화제의 캐릭터가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적인 정말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캐릭터가 바로 김낙수 부장인데요. 이 김낙수 캐릭터를 유승용 배우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된 것 같으면서도 이 유승용 배우가 아산공장으로 자천당한 그 상황에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막 정말 세게 현타가 왔을 때 막 비 쏟아지는 그 밤에 막 달리면서 나 김낙수야 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면 소리치고 난리.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유승용 배우 정말 사실적으로 이제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김낙수 캐릭터 현재 감정가는 매우 높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죄값으로 500원을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이지만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김낙수 캐릭터 현재 감정가는 4,500원입니다.